조사해도 군산시는 묵묵부답입니다. 조사단은 시가 비용을 재산정하고 공사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에서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인을 그린 한 화백의 작품 전시회가 취소됐습니다. 시민 정서를 고려했다는 주최 측과의 갈등이 이유입니다. 최근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생산량은 줄어든 반면 소비는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부실 시공이 낱낱이 드러난 군산 하수관거 조사 결과가 보고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군산시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당장 후속책을 기대했던 조사단과 시민단체는 공무원들이 다시 은폐에 나선 것 아니냐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하수관거 민관 공동조사단을 비롯한 24개 시민단체가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책임자 처벌 및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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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하수관거 조사 결과 시공 과정에 공사비가 부풀려졌고 부실 시공으로 하수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군산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군산시 하수관거 실태 민관 공동조사로 그동안 우려했던 것들이 낱낱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젠 더 이상 은폐해서는 안 된다. 조사 보고서가 군산시에 전달된 지 벌써 일주일째지만 강임준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산시 내부에서는 공공연하게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이 가게 조사한 결과는 전체 금액을 놓고 봤을 때는 부족 시공이 없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비리 온상으로 지목돼 온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명백히 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개선상에 있던 공무원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조사 결과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군산 시민들을 우롱하고 그 발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왜 이 BTL 사업이 8년 동안 질질 끌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편 검찰은 문동신 전 군산시장 등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8명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위안부 소녀상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일본 내 전시회에서 전시가 거부된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거셌는데요. 최근 익산에서도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인을 그린 한 화백의 작품 전시가 박물관 측과의 갈등 끝에 취소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초대전을 준비 중이던 이중희 화백. 전시 이틀 전 박물관 측으로부터 돌연 전시회를 무기한 연기하자는 요청을 받습니다. 인쇄물도 만들고 작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작품을 걸면은 내일 모레부터 오프닝해서 시작된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난데없이 출품작 18점 중에는 농악과 탈춤 등 한국적 소재가 담긴 작품이 다수였지만 특히 문제가 된 건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익산 보석박물관 측은 반일 운동이 거세진 상황에서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인 작품이 시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작품을 전시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어떻게 생각할 건가 거기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화백의 말은 다릅니다. 박물관 측이 이화백의 일본 활동 경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화백은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아왔는데 박물관 측의 연기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아예 전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미술을 미술로 받아들이지 않아? 왜 그림을 그림의 순수한 그 본질을 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느냐 말이지. 왜 그걸 정치적인 쪽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느냐 이거지. 지역 미술계도 일본 물감 불매 운동을 준비하는 등 노후재팬 흐름에 동참하는 분위기지만 이와 별개로 예술작품이나 문화교류에 대해선 차분한 시각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반일 운동이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최근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나붙어 있죠. 정치인들이 내건 것들인데 모두 불법입니다.
반일 정서를 대변하는 내용들인데다 정치적 논란도 뒤따라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북도청 주변 교차로.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줄지어 내걸렸는데 대다수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들입니다. 현수막은 지난달 초부터 내걸리기 시작했는데 민주당의 경우 당내 경선을 좌우할 권리당원 모집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이렇게 현수막들을 경쟁적으로 붙여놓다 보니 이렇게 보행자들의 보행한 경우 위협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때다 싶어서 이제 그러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보이긴 하죠. 좋게는 안 보인다 이거죠? 뭐 나쁘게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 역시 교차로 주변은 상황이 비슷한데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려 5개 광고물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일본은 운전자 시야를 가리기도 하지만 거세지는 반일 정서를 등에 업어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국민적 정서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불법이긴 하지만 그걸 강력하게 이렇게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정치인들 현수막을 잘못 떼어내 곤혹을 치른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치적이 담긴 현수막을 떼어내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신설 지는 거 그거였어요. 그런 데서 확정자 돼서 그냥 띄고 이래가지고 띄고 놔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다가 정치 신인들의 경우 자신을 알릴 마땅한 방법이 없어 사회 현상에 기대해 현수막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현실. 정치 현수막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개시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3일 독립선언서 이어쓰기 행사가 추진됩니다. 광복회 전라북도 지부는 오늘 송하진 도지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학교와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 100여 개 기관 1,919명이 참여해 이어쓰기를 진행합니다. 도민들이 참여한 독립선언서는 전주 한지를 활용한 전통 고서 형태로 제작되며 박물관에 기증돼 영구 보존될 예정입니다. 유성엽 의원이 소속 의원들을 데리고 탈당을 감행하면서 민주평화당이 결국 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건데 전북에서 시작된 정계 개편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관심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평화당 안에서 선도적으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요구해온 대한정치연대가 결국 탈당을 결행했습니다. 오늘 대한정치 소속 10명의 의원들은 변화와 희망의 미랄이 되기 위해 민주평화당을 떠납니다. 비로소 전북 1당의 평화당은 도내 현역 의원 3명이 주축인 의석 4석의 미니 정당이 됐습니다. 당장 존립을 걱정해야 할 평화당은 명분 없는 탈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탈당의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의 파란이 반대하지요. 명분 없는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사욕의 정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야권의 분열로 도내 정치 구도는 여당과 야당, 무소속 등 5갈래로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됐습니다. 야권 분열의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지지율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 신중하지만 진로 모색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지역민들이 어떻게 볼지 하는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추후에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다만 제3지대 신당에는 이견이 없어 내년 총선 전에는 다시 합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연말 되면 이분들과 다시 같이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의 분열이 야권을 더 크게 뭉치는 창조적 파괴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내년 도내 총선 전국에 미칠 파장도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여름철 식욕을 돋워주는 열무를 비롯한 각종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생산량이 뚝 떨어진 반면 소비는 크게 늘어 값이 2배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농산물 판매대 앞을 지나는 주부들이 쉽사리 상품을 집어들지 못합니다. 입맛을 돋워주는 열무나 얼갈이 배추가 간절한 삼복더위지만 한 묶음에 6,000원이 넘는 가격.
상추와 깻잎 같은 쌈채소도 하루가 다르게 값이 올라 고깃값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비싸요. 장보기가 정말 없는 서민들은 힘들어요. 그게 걱정이네요. 이렇게 너무 올라가면 어떡해요. 근데 날이 뜨겁고 비와싸게 썩은 게 그런 거죠.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금치 1kg 가격이 17,000원을 넘어서 한 달 전과 비교해 10,000원 이상 상승했고 열무 1kg 가격은 3,0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배가 올랐습니다. 상추 100g 소매 가격도 1,5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900원 인상됐고 깻잎 100g은 1,700원으로 700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저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유통업체도 애를 태우는 상황입니다. 고온으로 인하여 출하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아침에 팔 물건만 소량으로 확보하여 가져다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찌는 듯한 더위에 각종 채소 역시 작황이 좋지 않고 생산량도 뚝 떨어진 상황. 채소값 고공행진은 더위가 꺾일 때까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내 간부 경찰의 갑질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 모 지구대 A 경감이 올 초부터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행동을 해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사를 통해 직원들과 분리 조치했으며 조만간 A 경감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에도 임실경찰서 간부가 직원들에게 술값을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전북경찰의 직장 갑질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상산고 자사고 취소 처분에 부동의한 교육부 결정이 교육 자치권을 침해해 무리하게 이뤄졌다며 대법원에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교육부와의 법정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무주 출신의 황희탁 도의원은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받은 의정활동비 5천만 원을 지역구에 있는 복지재단과 장애인 복지관에 전액 기탁했습니다. 황 의원은 의정활동비 기탁은 출마 당시 공약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고분양가 제한 대책에 전북지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적용되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면서 대상을 투기 과열지구인 서울과 경기, 세종 등 31개 지역으로 제한해 전북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분양 공고부터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고 전매 제한 기간도 길게는 10년까지 확대돼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위축될 전망입니다. 제9호 태풍 레끼마에 의한 돈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에 따르면 태풍의 영향으로 일부 시군에 강풍과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지만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여객선 운항도 오후부터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중형급인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북상 중이어서 도는 상황 관리 태세를 유지하고 진행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북은행 등 12개 은행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